안녕하십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6월 6일 정말 이 나라를 지키다가 순국하신 우리 순국선열 장병 추모하는 날입니다. 안철수는 과거에 어떻게 했든 간에 이번에 오 시장과의 그 단일화를 하는 데 있어서 야권 단일화를 하는 데 있어서 형력한 공을 세웠습니다. 단일화의 이정표를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철수는 야권의 중요한 주자입니다. 함에도 이준석은 안철수를 비판합니다. 안철수와 악연이 있다, 맞다, 이것을 숨기지 않겠다고 하는 바로 이준석. 이런 자가 지금 플랫폼 정당을 자처하는 국민의힘의 당대표로 나섰다는 것. 그리고 그 바람몰이를 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과연 이것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야권 단일화를 만들어주는데 기여할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파괴할 것이냐. 바로 이런 부분의 문제에서 상당한 우려와 걱정과 또 한편으로는 기분 좋지 않은 그런 무엇을 예감케 합니다. 이준석이가 국민의힘 대표 선거에 나서고 그를 둘러싼 정치적 인간관계에서 가장 조명이 되는 바로 그 사람, 그 중에서도 단연코 이목을 끄는 사람이 야권 통합의 파트너였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찔긴 악연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준석이도 중앙일보와 통화해서 안 대표와 내가 껄끄러운 사이인 건 부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을 정도니 말이죠. 이 두 사람 악연은 최근에 이 후보를 향한 공격 소재가 됐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지난 1일 MBN 토론에서 2019년 5월 바른미래당 소속이던 이 후보가 한 술자리에서 안 대표를 두고 XX라고 욕설한 사실을 거론했습니다. 이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합당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공세를 폈습니다. 실제 당시 이 후보는 당 최고위원과 당협위원장직을 박탈당하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한때 한 지붕 아래서 한솥밥을 먹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바른미래당. 그런데 왜 이렇게 서먹한 사이가 됐습니까? 이준석이 안철수를 그만큼 나이 많은 사람을 예의 없이 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몇 살 차인데 안철수에게 XX라고 욕을 합니까? 우선 모든 것을 다 지나고 나서, 모든 걸 다 빼고 나서 나이가 30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 사람에게 XX라고 면전에서 면전은 아니지만 술자석에서 공개 몇 사람들이 있는 데서 소리를 질러대고 그러는 사실이,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폐륜 아닙니까? 안철수가 질긴 악연을 느낄 만한 그런 거죠. 네. 그래 놓고 뭘 잘했다고 악연이 있다고 큰 소리를 치는 겁니까? 아직 숙성이 덜 된 인간입니다. 네. 인격이 우선 숙성이 되고 당대표를 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인격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 당의 리더가 된다는 것. 2011년 12월 새누리당 비대위원회 깜짝 발탁되자 언론에서는 리틀 안철수라는 별명까지 붙었을 정도죠. 당시 정치판에서는 흔치 않는 그 소위 이과 출신 교육봉사단체를 운영하는 소위 이 후보 경력이 청년 멘토라는 이름으로 누가 추천해서인지 어떻게 운 좋게 됐지만 그게 안 대표하고 좀 닮았다는 그런 이유에서 안 대표가 자주 거론이 됐었죠. 근데 이준석이는 안 교수와 저를 비교하는 건 억지 프레임이라고 이렇게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적어도 말이죠.
안철수하고 이준석을 볼 때 비교를 해보면 안철수는 순수합니다. 이준석은 노회한 가슴속에 머릿속에 노회한 정치인 이상의 어떤 늙음이 소위 7, 80대나 되는 그런 노회한 사고로 갖고 있는 거죽만 피부가 젊은 그런 사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공격을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렇습니다. 특히 당시 안철수 현상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면서 정계 파란을 일으킨 안 대표가 당시에 진보 진영 대선 주자로 떠오르니까 이 후보는 새 정치라 하는데 안 대표 정치는 제가 볼 땐 낡은 정치다 하고 견제구를 날리기로 했습니다. 같은 당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난리를 친 겁니다. 2016년 서울 노원병 총선에서 맞붙으면서 본격적인 인연을 맺었는데 대선 주자급인 안 대표와 영선의 이 후보 대결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그런 반응이 나오던 시절인데 그때 다윗이라고 칭해진 것 자체가 모순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이 아니고 골리앗적 사고를 갖고 있는 애 늙은이에 불과했다. 이렇게들 당시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안철수는 그렇게 비판을 했죠. 안철수는 나이는 좀 먹었지만 그래도 상당히 순수하고 순진했다. 이런 표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나이 때. 이준석은 자신을 고향을 찾는 연어로 안 대표를 몸집 큰 곰에 비유하며 불곰과 싸워 이기겠다고 출마 포부를 밝혔습니다. 결과는 안 대표가 52.3%, 이준석이는 31.3%. 이 득표율로 안 대표가 완승했습니다. 그렇지만 2017년 터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용돌이가 두 사람을 한 식구로 나중에 만들어준 겁니다. 이 후보가 몸담았던 바른정당, 이 당을 유승민과 함께 벨길로 차면서 자기가 있던 당을 벨길로 차면서 지금 국민의 힘을 찬 겁니다. 차고 뛰쳐나갔습니다. 탄핵 주동을 한 유승민과 함께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바른정당을 갖고 또 바른정당에서 또 바른미래당, 안철수가 있는 바른미래당으로 갔습니다. 둘은 한솥밥을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미래를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2018년 6월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노원병 공천을 두고 이 후보를 지지하는 유승민계, 이제 유승민이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유승민의 운명과 이 안철수의 운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동전의 양면이고 딱 붙어있는 딱새입니다. 이 후보를 지지하는 유승민과하고 반대하는 안철수계 인사들의 충돌이 빚어졌는데 당시 이 후보는 안 대표하고 독대한 사실을 알리면서 안 대표가 나에게 불출마를 권고했는데 공천 과정에서 손 떼라 하고 반발을 했습니다. 안 대표는 이 후보가 대화의 절반만 공개한 것 같다 하면서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후보가 최종 공천됐지만 정치권에서 두 사람이 등을 돌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합니다. 왜? 유승민이가 뒤에 있으니까 공천을 누가 받겠습니까? 이 후보는 이후에 안자랄, 그러니까 안철수를 내가 잘 안다고 아는 사람이라고 자처하면서 안철수 저격수로 나서서 시시때때로 안철수를 저격했습니다. 안철수 죽이기에 그냥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2018년 6월에 안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 패배 뒤에 미국으로 출국하자마자 이 후보는 과연 이 사람이 당을 생각하느냐는 지적이 들어온다 하면서 또 안철수를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당 사람들이 화를 달래는 게 리더의 역할인데 안 대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않았다.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만 이 후보는 지난해 초 코로나19 사태 때 안 대표가 대구에서 의료봉사 나설 때는 그냥 당은 다르지만 상당히 경의를 표한다 하는 그 거칠애라고 그러죠. 거칠애 말을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호평이었다고 그렇게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갈라섰습니다. 지난 3월 안 대표가 김종인 상황론을 언급했습니다. 김종인 상황론 언급했습니다. 오세훈 캠프에 몸담은 이준석은 안 대표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를 상황제에 비유하면서 여자 상황제의 말만 듣다가 주변 사람들이 떠나간 걸 알긴 아는가 하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이것이 당대표를 해서 대선을 관리하겠다는 사람의 그 태도입니까? 아무리 낯살이 어리다 하더라도 말이죠. 국회의원을 3번 나가서 3번 떨어진다는 것. 그 좋은 조건에서. 아주 좋은 조건에서 그렇게 3번 떨어진다는 것은 정치를 접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지금 광풍에 쏠려 당대표가 될 운명인지도 모르니 말이죠. 그 당을 지금 진성당원이 떠날 차비를 하고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플랫폼 정당이 다른 당으로 옮겨질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 후보가 당대표 출마 뒤에도 안 대표 측과 줄곧 충돌하고 있습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2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후보가 합당을 수기하는 국민의당을 향해 구태의 모습을 또 보이고 있다. 그러자 이제 이준석은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달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예의는 지가 지켜야지. 왜 어른들을 향해서 예의 지키라 하는지 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줄 모르는. 그래서 이 중앙일보하고 이 통화를 했던 안 대표는 안 대표 악연인 게 맞다. 내가 그간 저격수를 자처한 것도 사실이다. 숨길 것도 없이 이유는 딱 하나다. 뭐 그러면서 노원병에서 공천 태클 때문이라고 말을 실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표가 되면은 사적인 감정 모두 접어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성격으로는 절대로 과거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절대로 접어둘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안철수를 박살내려고 달려들 겁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야권의 주자들을 존중하면서 그들의 정말 속된 말로 마음을 상하지 않게 이렇게 해서 단일화를 해서 정권 교체를 시키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당 관계자들은 합당과 대선을 앞두고 공공연하게 안 대표에 대해서 반감을 표출하는 이 후보 행보가 우려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모든 대선 주자들이 말은 하지 않아도 굉장히 지금 불쾌한 감정으로 이준석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 그들은 말은 하지 않습니다. 이 광풍이 불 때는 어쩔 수 없다. 그게 광풍이기 때문에. 그러나 광풍이 지나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상대로 가지 않습니다. 타개된 운명, 개선된 운명으로 또다시 이준석의 마음대로 모든 것이 된다 손치더라도 그 다음에는 마음대로 또 못 됩니다. 그것이 인생의 유전이라고 그러죠. 네. 자, 안철수와의 악연. 그리고 어른에게 20대 갓 지난 사람이 XX라고 술자석에서 공개적으로 욕을 했다면 그것이 SS라는 것은 욕 중에서 상욕인데 어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것은 그의 도덕적 가치가 어느 수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안철수를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안철수를 모릅니다. 네. 다만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현충일입니다.
정말 우리는 가슴 속에 우리나라를 지켜준 그분들, 그러면서 국가의 모든 것을 바쳤던 그분들에게 삼가 명복을 빕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 번씩 오늘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